네, 이번 주도 댓글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있었던 올라온 글들부터 저희가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 특세님께서 이안 빌딩 스벅에 한번 안 오시나요?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이동국 캐스터님 본 적이 있거든요. 신년맞이 팬미팅으로 상암 구라쟁이 급 번개 추진하시면 쏜살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는 자주 가잖아요. 부산 아지매 옆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네, 가끔 가는데. 지난번에 장순아 커피를 사주는데 제 닉네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순아님.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스나이퍼장. 제가 그 스타벅스 그 아이디가 스나이퍼장이거든요. 맞아요. 스나이퍼장님. 나 진짜 쪽팔렸다. 아 근데 진짜 민망해 하시더라고. 네. 스나이퍼장님. 바꿔 입었어요, 그거. 아, 나 진짜 너무 쪽팔. 아 저도 그 스타벅스 뭐예요? 닉네임을 강캐로 해놨어요. 너랑 나랑 뭐 똑같네. 강캐님. 네, 근데 이렇게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랑캐님, 강캐. 어쨌든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갑니다 이 스벅에. 네. 우루카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작년 야구라의 히트 컨텐츠는 단연 결혼식이었죠. 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좋은 컨텐츠 부탁드리며 두 분의 브로맨스도 더 기대됩니다. 아 작년에 진짜 단연 히트 컨텐츠가 결혼식이었는데. 나 우는 거 또 올렸더라. 어? 아, 나 그거 볼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거 우는 거. 근데 진짜 PD 진짜 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 주간 야구라 때 올렸잖아요. 결혼식을 2번 할 수 없어서 컨텐츠를 2번 올릴 수 없습니다. 에이. 이게 막말하는 거지. 이제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하나 이글스님께서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비시즌이라도 야구 관련 모든 채널 다 보는데 그 중에 야구라가 가장 재밌는 채널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조금 떨어져도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꾸준히 야구 팬들과 소통을 위해 바로바로 전해주시고, 팬들의 질문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니 정규리그 개막이 아직 3개월 남았지만 야구 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반가운 영상입니다. 훈훈한 또 아, 너무 좋네. 이 연초에 따뜻한 이런 글을 네. 하나 이글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 이글스 왜 강조를 해요? 아니 이거 지금 구단에서 보낸 거야? 아니겠죠. 아이디가 하나 이글스시길래. 네. 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스마일 하우스님, 우리 단골 구라쟁이시잖아요. SLM 선물 오기를 중딩 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주소 안 보내신 분들 피디님께 주소 보내주세요. 취합이 안 되셨나봐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아, 이제 보낼 겁니다. 이제 날라갔을 네. 거예요. 네, 갔어요. 네. 날라갔어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올라온 글들 소개해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올라온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똘똘이님께서 시즌 경기 일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정하나요? 이 시즌 경기 일정을 어떻게 정하냐는 질문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답변을 드렸던 걸 알고 있는데 예전이었나요? 이경호 제가 팀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일정 그 일정을 짜는 그 담당 부서가 있대요. 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720경기를 다 넣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구단 간의 어떤 그 거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KBO에 그런 부서가 있어서 네, 맞아요. 다 짜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GOGLE 용병 선수 보류권을 묶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단이 선수에게 오퍼를 넣은 후 선수가 거절할 시 보류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플로코의 보류권을 가진 LG는 부상으로 다음 시즌을 못 뛰는 플로코에게 정식 오퍼를 했다는 건가요? 요게 제가 그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제 드릴게요. 자, 미국으로 떠난 플로코 그의 보류권이라는 사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수 계약서에 제10장에 독점 교섭 기간 보류권이라는 항목이 있대요. 그러니까 계약 연도 11월 25일 포스트 시즌 경기 중일 때에는 한국 시리즈 종료 2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를 통지한다. 대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네. 구단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원소속 구단 동의 없이 5년간 이제 타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결별 이제 보세요. 네. 그러니까 폴로코스 이제 보냈잖아요. 27일 날 돌아갔단 말이에요. 10월 27일 날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별 과정을 보면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를 갖기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자유계약 선수로 풀기도 애매하다. 플로코는 건강만 보장하면 어느 정도 활약이 기대돼 다른 팀의 군침을 흘릴 수가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LG가 플로코의 보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선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계약이 불발되는 구조를 만들면 그의 KBO 리그 내 5년간 이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했네. 한 거죠. 오퍼를. 오퍼를 했는데 이제 플로코 선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계약의 조건을
했겠죠. 예, 그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5년 동안 보류권을 LG 트윈스가 가지고 있게 된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크니스님께서 우리나라도 메이저 리그처럼 신인들 빠른 장기 계약 나올까요? 얼마 전에 이제 미러키의 그 잭슨 추리오라고 있죠. 잭슨 추리오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8년에 8천만 불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이런 계약들이 간혹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선수도 사실 5천만 불에 계약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 있는 선수를 데려가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FA 한 2년, 3년 차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뭐 네. 7, 8년 계약, 장기 계약을 주는 거죠. 근데 KBO 리그에서 이런 식의 계약 하는데 선수가 받아들일까요? 장기 계약 하면 좋죠. 뭐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한 3년 정도 채웠잖아요. 그럼 앞으로 FA가 한 4, 5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연봉 한 4억 주고 내년에 5억, 뭐 한 6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6년에 뭐 한 40억 뭐 이렇게 계약한 다음에 FA 됐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모르죠. 이제 구단이 과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직 얘가 선례가 없으니까 아직. 예,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네. 어려운데 미국은 이런 계약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코빈 캐롤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시즌, 그러니까 2022 시즌에 잠깐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보고 애리조나가 8년에 1억 1,100만 불짜리 계약을 안겼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홈런 20개를 넘겼고 도루도 40개 넘긴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엄청나게 또 활약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 그 FA가 되기 전에 장기 계약이 남는 장사, 그렇죠? 남는 장사. 구단도 남는 장사고 네. 선수에게도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KBO 리그는 이런 식의 계약은 조금 구단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가 시장이 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지 나중에 FA로 주는 비용보다 그게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남인님께서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비시즌 쉬는 기간에도 각 구단은 열려 있네요. 신인급 선수들은 자비로 해외 가거나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단이 열어놓으면 알아서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비활동 기간 금지라고 그래서 야구장을 아예 묶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못 들어가게?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네. 근데 신인 선수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신인 선수 쓸 수 있어요. 네, 신인 선수는 쓸 수가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서 네. 웬만한 선수들은 다 아카데미라든가 본인들이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서 훈련을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지금 오키나와 선수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값만 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체류하는 어떤 숙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김광현 선수가 또 부담을 하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각 팀의 이제 베테랑들 이런 선수들이 가능성 있는 신인 선수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따뜻한 데 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인 선수들 이제 구단은 열려 있냐 이건데 열려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구단은 열려 있을 겁니다. 신인 선수들이 나와서 연습하는 연습할 수 경우가 있게 있습니다. 열어주고.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도 아마 지금 뭐 선수협하고 이제 구단 쪽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아마 연습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구단별로 외국인 스카우터들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이제 외국인 선수의 이제 의존도가 이제 큰 KBO 리그라 네. 각 팀마다 이 외국인 선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네. 이 선수들만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이런 그 외국인 선수를 관리하는 팀들은 영상이라든가 직접 또 외국에 나가서 가기도 하고. 네, 수집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또 찍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다 구비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광민님께서 얄못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BFA 자격의 선수들의 매해 연봉 협상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는 건 아니죠. BFA 네.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각 연마다 연봉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FA 자격 아닌 선수인데 연봉 협상에서 연봉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팀으로 이적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요? 다른 팀이 이적이 안 되는 안 되죠. 건가요? 그러니까 안 이적이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럴 땐 연봉 협상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가 있는 게 저거 아닙니까? 협상이 안 됐어도 해야죠. 조정 신청 이런 거 할 수 있는. 조정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네. 예전에 뭐 주건 선수가 또 이겼고 그 조정 신청으로 처음 이긴 게 이제 유지현 선수. 류지현 전 네, 감독. 유지현. 선수가 끝까지 사인을 안 하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전에 연봉의 300분의 1을 받는 건지 그 전에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받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300분의 1의 50%일 거예요. 만약에 그 연봉 9천만 원을 받는 선수가 하루에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월 1일부터는 3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쳐서
만약에 2월 달 내에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30일짜리가 얼마예요? 450만 원이 되겠죠. 이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 계속 사인 안 했으면 좋겠네요, 선수들이. 그렇죠. 50만 원씩.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킴 러블림님께서 작년에 우승시킨 타격 코치 이호준 코치님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보직을 이동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퀄리티 타격 컨트롤. 코치에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로 왔는데 이게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석 코치하고 전력 분석 코치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그러니까 처음 시초가 된 게 이제 미국 그 미식 축구 있잖아요. 네. 미식 축구에 처음 들어왔는데 NFL. 네, KBO 리그에 처음 들어온 거는 예전에 이제 힐만 감독이 있을 때 예이치 코치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이치 코치라고 이 코치가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 보직으로 이제 처음 이제 KBO 리그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각종 데이터라든가 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이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든가 이제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하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모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퀄리티 코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자리거든요.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이제 감독이 되기 위한 그 전초 그 딱 보직이다. 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즌이 되면은 선수들과 동행을 합니까? 동행하죠. 동행합니까? 네. 그럼 그 그래서 엔트리 안에 그 코치 엔트리 안에 이름을 넣어야 있죠. 됩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알마블 파크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우승 후보 왜 LG는 거론이 덜 되는 느낌인가요? 디펜딩 챔피언인데. 근데 이제 LG가 조금 거론이 덜 되는 이유는 일단 고우석 빠졌죠. 아, 그리고 그러네. 이종용 선수가 이제 군입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어떤 그 유출들이 좀 있긴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 이겠죠. 그 야수는 사실 뭐 똑같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아가 왜 이렇게 거론되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용훈 선수도 BFA 계약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년에 뭔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막 했는데. 아니 기아 타이거즈는 그냥 그 선수단 관리만 좀 잘하면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외국인 투수만 잘 뽑으면 좀 2명. 그렇죠. 5강은 아마 쉽게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우울팀 팬분들 노수광 영입은 어떨까요? 노수광 선수 아니 지금 아마 노수광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됐잖아요 하나에서. 아마 영입이 됐을 거면 진짜 영입이 됐을 겁니다. 그 대주자로 데려오는 건 어떨지라고 이제 괜찮죠. 근데 SSG 쪽에서 얘기했는데 노토바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줄긴 줄었죠.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어느 팀에서 노수광 선수를 데려가라고 했으면 진작 데려갔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이후에 노수광 선수가 어느 팀을 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승환이 FA 계약으로 3년 계약을 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3년 계약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년 계약일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오승환 금액 때문만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협상 중 뭐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장기 계약을 원하는 그러니까 게 이런 아니고. 거죠. 그러니까 금액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단은 1+1을 요구를 제시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는 2년 계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지 무슨 3년 계약이에요. 3년 계약은 오승환 선수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기서 계약 기간이 선수에게는 중요하고 또 금액도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은 선수들에게는 계약 기간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게 그 비용을 좀 더 덜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럼요. 나이 든 선수들은. 왜냐면 베테랑들은 1년 성적이 안 나게 되면 구단에서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은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오. 그때부터 은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근데 만약에 2년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좀 마음 편하죠 그러면. 그러면 내년까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간 선수들이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해 바로 못 해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은퇴 얘기가 계속 시즌 중반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거든요. 맞아. 선수에게.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 나죠. 나이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자꾸 그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2년 계약으로. 길게. 네. 참. 더 이상 라이온즈를 무시하지 마라. 요것만 보겠습니다. 오동동. 네. 자, 선발 원태인, 시볼드, 레이에스, 백정현, 최채응.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죠. 추격조 육선엽, 양현, 김태훈, 이재익, 우승현, 필승조, 최지광, 임창민, 김재윤, 오승환. 이 마지막 이 베테랑들이 필승조에 딱 껴있네 일단. 네. 1군 타자 김지찬, 김성현, 구자욱, 맥키넌, 오재일, 강민호, 김동엽, 이재현, 김현준. 그래도 이제 야수 백업이 조금 약하긴 약하죠. 네.
아, 야수 그러니까 백업이 맥키넌 약하네. 선수가 지금 3루로 볼지 1루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유적 선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네. 3루도 가능한 선수.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네. 아마 오재일이 좀 안 좋으면 맥키넌이 1루로 가고 유적이 3루로 가고 오재일이 괜찮으면 맥키넌이 이제 3루로 가고 이제 유적이 이제 백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확실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유적 같은 경우는 아마 유격수도 가능하고 2루 다 가능하니까 아마 올라운드 플레이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김재혁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인 이제 지명이 돼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군대를 빨리 보냈거든요. 이제 제대했으니까. 아 근데 투수가 확실히 1군 투수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예, 구원진이. 63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펼칠지 모르겠지만 양현이라든가 김태훈 선수도 올해는 조금 심기일전하겠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진이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네. 이제 선발 과연 이제 레이에스와 그렇죠. 시볼드가 얼마나 해주느냐. 근데 시볼드는 잘할 것 같아요. 네. 레이에스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네. 좀 약하긴 약한데 뭐 또 이제 적응하는 것에 따라 또 다르니까. 네. 네. 아, 그래서 더 이상 라이온즈를 무시하지 마라. 지난 시즌에 삼성 라이온즈가 또 특히나 이 라파하게 정말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성적만 좋으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예.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힘드네요. 다음 주도 일단 스토브리그 기간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한데 마무리할 때는 확실히 빨리. 그러니까 올비갈총이라고. 올비갈총 알아요? 올 때는 비실비실, 갈 때는 총알처럼. 이게 예전에 이제 김동재 코치님이 이제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선수를 딱 모아놓고 이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아, 근데 올비갈총 아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 뭡니까? 그러면 올 때는 비실비실, 갈 때는 총알처럼. 그러니까 훈련 끝나면 빨리 들어가라고. 아. 네. 제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서 저 분유맥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이때가 제일 귀여워요. 근데 얼굴 눈 뜨면서 막 먹는데. 자, 다음 주는 우리 장나의 심층 분석으로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보면서 첫 회를 짓고. 왜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심층 분석을 만들어서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다음 하냐. 주에 인사드릴게요. 야구로 됐다. 그거랑